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편안함과 진정성을 뽑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주위에 두는 사람들에 따라 삶의 평온과 안락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관계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과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함께 있는 시간이 진정으로 편안해야 하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기 쉽습니다. 이들의 특징과 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며 이러한 관계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온함과 자기 수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노년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오랜 친구나 친척 중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만남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에 초대된 손님이 왜 이런 음식을 준비했느냐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집안의 작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적하며 미흡한 점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가정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 피곤함을 가져오고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타인을 교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많은 경험과 변화를 겪어온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타인의 비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매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혹은 나는 내가 더 잘할 줄 알았다는 식의 비판을 일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게 됩니다.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이 무시되거나 폄하되는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만남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을 타인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판과 지적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불편함을 끌어안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관계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 하고 대화나 만남에서조차 본인의 이야기나 생각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이 대화의 흐름을 모두 자신이 겪은 이야기나 경험으로 채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피곤하게 느껴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만을 이어나가며 상대방의 시간을 단순히 자신의 일방적인 소통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일방적이고 불균형한 소통이 되기 쉽고 상대방은 마치 이야기하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요구와 계획에 맞추지 않는 경우 쉽게 불쾌해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방이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는 주말에 항상 이 시간에 놀러 오니까 꼭 집에 있어 달라거나 자신이 정한 스케줄에 무조건 맞춰주길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방문에 맞춰 개인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기에 누려야 할 여유와 평온을 해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삶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가령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진 정성과 노력이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큰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상호적인 만남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의 평온을 희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관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는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온한 시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맞춰 자신의 시간을 쓰기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언제나 부족한 점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도 그들은 날씨, 음식, 대화 주제 등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아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자칫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만남의 본래 목적이었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걱정을 나누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에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불쾌했던 경험이나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풍경이나 즐거웠던 순간을 말하기보다는 거기는 정말 별로였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감상만을 나누려 하며 그러한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도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쉽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어차피 그 병은 쉽게 낫지 않아라거나 나이 들어서 별 수 있겠느냐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희망과 긍정을 앗아가며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감사함과 긍정적인 시각을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소한 기쁨과 평온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앗아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위안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감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노후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문제다와 같은 말을 하며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관점을 우선시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마치 자신이 옳다는 듯이 타인의 삶을 비판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그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들이 타인의 관점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아직도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듯 말하거나 자녀가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그 사람은 너와 맞지 않아라며 쉽게 판단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비난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며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숨기게 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이 그들의 관점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평온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노후의 평온한 생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혜나 격려가 아닌 불필요한 비난과 갈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함께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큰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외로움과 피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 자랑스러운 일들 또는 본인의 일상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주제를 바꾸려 해도 듣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대화의 흐름을 단독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만남은 어느새 일방적인 청취의 자리로 바뀌며 그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이나 위로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인생 경험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따뜻함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이야기는 점차 억눌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잃고 진정한 교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최근에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은 금세 자신의 문제로 대화를 돌려버립니다. 이는 대화의 방향을 잃게 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노년의 중요한 시간들을 그러한 불균형한 관계로 채우기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며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피로감과 무력감일 뿐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평온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이러한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우리 삶에 불필요한 무거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날씨,
경제, 가족 관계 등 사소한 주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여행이냐라며 위험성이나 비용 문제만을 들먹이며 그 계획을 비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혹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며 이 나이에 건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식의 말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무의미한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과 불만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기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무거운 이야기로 가득 차며 그들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일상의 작은 기쁨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새로 시작한 도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나이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며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에 대한 의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을 통해 더 큰 위로와 만족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그들의 어두운 시각이 우리의 삶에까지 스며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무게를 주기에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가급적 멀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편안함과 진정성을 뽑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주위에 두는 사람들에 따라 삶의 평온과 안락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관계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과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함께 있는 시간이 진정으로 편안해야 하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기 쉽습니다. 이들의 특징과 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며 이러한 관계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온함과 자기 수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노년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오랜 친구나 친척 중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만남이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에 초대된 손님이 왜 이런 음식을 준비했느냐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집안의 작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적하며 미흡한 점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가정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 피곤함을 가져오고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타인을 교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많은 경험과 변화를 겪어온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타인의 비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매번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혹은 나는 내가 더 잘할 줄 알았다는 식의 비판을 일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게 됩니다.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이 무시되거나 폄하되는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만남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을 타인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판과 지적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불편함을 끌어안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관계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 하고 대화나 만남에서조차 본인의 이야기나 생각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이 대화의 흐름을 모두 자신이 겪은 이야기나 경험으로 채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피곤하게 느껴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만을 이어나가며 상대방의 시간을 단순히 자신의 일방적인 소통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일방적이고 불균형한 소통이 되기 쉽고 상대방은 마치 이야기하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요구와 계획에 맞추지 않는 경우
쉽게 불쾌해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방이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는 주말에 항상 이 시간에 놀러 오니까 꼭 집에 있어 달라거나 자신이 정한 스케줄에 무조건 맞춰주길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방문에 맞춰 개인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기에 누려야 할 여유와 평온을 해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삶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가령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진 정성과 노력이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큰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상호적인 만남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의 평온을 희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관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온한 시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맞춰 자신의 시간을 쓰기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언제나 부족한 점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도 그들은 날씨, 음식, 대화 주제 등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아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자칫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만남의 본래 목적이었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걱정을 나누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에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불쾌했던 경험이나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풍경이나 즐거웠던 순간을 말하기보다는 거기는 정말 별로였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감상만을 나누려 하며 그러한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도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쉽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어차피 그 병은 쉽게 낫지 않아라거나 나이 들어서 별 수 있겠느냐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희망과 긍정을 앗아가며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감사함과 긍정적인 시각을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소한 기쁨과 평온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앗아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위안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감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노후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문제다와 같은 말을 하며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관점을 우선시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마치 자신이 옳다는 듯이 타인의 삶을 비판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그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들이 타인의 관점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아직도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듯 말하거나, 자녀가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그 사람은 너와 맞지 않아라며 쉽게 판단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비난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며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숨기게 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이 그들의 관점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평온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노후의 평온한 생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혜나 격려가 아닌 불필요한 비난과 갈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함께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큰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외로움과 피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 자랑스러운 일들 또는 본인의 일상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주제를 바꾸려 해도 듣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대화의 흐름을 단독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만남은 어느새 일방적인 청취의 자리로 바뀌며 그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이나 위로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인생 경험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따뜻함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이야기는 점차 억눌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잃고 진정한 교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최근에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은 금세 자신의 문제로 대화를 돌려버립니다. 이는 대화의 방향을 잃게 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노년의 중요한 시간들을 그러한 불균형한 관계로 채우기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며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피로감과 무력감일 뿐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평온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이러한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우리 삶에 불필요한 무거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날씨, 경제, 가족관계 등 사소한 주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여행이냐라며 위험성이나 비용 문제만을 들먹이며 그 계획을 비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혹은 건강에 대한 걱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며 이 나이에 건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식의 말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무의미한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과 불만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기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무거운 이야기로 가득 차며 그들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일상의 작은 기쁨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새로 시작한 도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나이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며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에 대한 의미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을 통해 더 큰 위로와 만족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그들의 어두운 시각이 우리의 삶에까지 스며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무게를 주기에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가급적 멀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